판단의 문제라든지 재건축의 문제,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가 확 와닿습니다. 네. 세입자들 특히. 네. 힐스테이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살고 있던 5단지 소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1단지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그 힐스테이트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헐리니까 집이 없으니까 나갔다가 그 살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러면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네. 화성, 시흥, 세솔동이 등등등의 네. 주민들이 일부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산으로는 참 그 주택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시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시장님들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허가를 내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모 시장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시장님 말고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너무 그런 재건축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시에 막 터지다 보니까 인구 유출 현상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줄어들 것 같으면은 허가를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정부적 판단을 해서 시축성 있게 가져가야 되고, 그것이 나는 시장님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위 그 리더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런 현상에 의해서 안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2012, 13년서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선주민, 그분들 네.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는 외국인, 지금은 이주민인데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안산에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이주민들, 초창기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착하게 된 배경을 시장님 하셨기 때문에 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외국 이주민이요? 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안산에 특히 많이 전국적으로 안산에 1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가까이 수도권에 있는 국가공단, 즉 일하고 거기서 임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장, 기업이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반월 시야공단이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중에는 뭐 여러 형태의 그런 외국인들이 있지만, 어떻든 이 공장에 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자기 생활을 하고 나머지 본국으로 송금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잘 사는 준비를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이제 많이 온 건데, 반월공단이 그런 면에서는 어떻든 광역교통망도 잘 돼 있고 서울도 들락거리기 편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여기 원곡동을 비롯해서 주거 비용도 다른 도시보다 비싸지 않고, 거기에 여기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고, 여기 한국 청년들의 노동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기 시작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뭐 딱 좋았던 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조금씩 확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초창기 때는 결국 그러니까 그 산단의 노동력으로다가 이제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이제 초지동, 원곡동 이쪽으로 가면 과거에 이제 그분들이 뭐 대량으로 이렇게 승차해가지고 산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을 저도 좀 본 적은 있는데, 그분들이 다 뭐라자 그러면은 산단에 배치되어가지고 투입된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오늘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62만 플러스 한 10만이 좀 넘고 72만. 그러니까 13년 전, 10년 전에 71만하고 머릿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국인은 62만, 그러니까 선주민은 62만.
이주민들은 10만 이렇게 네, 해서 예. 그 부분을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3%좀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2.5%좀 되는데 아, 예. 13%가 넘기 때문에 안산이 가장 그 비율이 높은.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그 프로테지가 그러니까 구성비가 많은 그런 많은, 도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단에서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이제 그런 경향에서 점점 벗어나 가지고 일반 이제 소위 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원곡동, 초지동을 위시한 그 단원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이동, 사동 이쪽으로 이제 상록구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상호문화, 타문화 네, 이런 예. 다양한 그 견해들이 나오고 그러겠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의 중요한 그 생산이랄지 소비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그분들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좀 거대 담론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할까요? 안산에서 있어야 될지.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평소에 보고 또 듣고 지내온 일이기 때문에 네, 익숙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 혹은 또 그 행정의 방향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별로 생각은 해보질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게 가동이 되고 이것이 이제 도시의 인구 증가, 도시의 발전하고 이제 연결되는 숙제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어떻든 중요한 이게 거주민으로 우리하고 함께 이제 살게 되어 있을 만큼 저는 지금 안산시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저쪽 원곡동 안산역 앞쪽에 외국인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오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만은 좀 더 가시적으로 그 외국인 이주민들 노동자들을 이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발굴되고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뭐 아주 필연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늘 만나면서 교류하고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에서 좀 탈피해서 네. 그분들하고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네. 교류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초지동을 가끔씩 가봅니다만은 그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한글로 써져 있는 간판은 네. 별마다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외국 용어가 똑같은 그런 네, 식으로 네. 갔는데 어차피 이제 그분들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내국인들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정말로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님 재직 시에 다양한 그런 그 업적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라기보다도 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건 좀 어떤 치적이 아닌가? 이것 좀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정치적인 것 말고 어떤 산업, 산단, 생활, 문화, 관광 이쪽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 떠오르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경기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테크노파크. 제가 첫 번째 안산시 행정을 맡아서 일할 때 그때 한양대학교 총장님이 김정량 총장님이에요. 지금은 이사회 의장을 하고 지금 총장님은 얼마 전까지는 뭐 김우승 교수님 하셨는데 지금 누구신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드는데 여기 안산시 담당 부총장님하고 중요한
교수님들 두어 분을 같이 대동해서 오셨더라고요. 즉슨 얘기의 내용은 정부에서 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테크노파크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 그런 센터. 기술 지원 센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곧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이런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이걸 한번 끌어오면 어떻겠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 당시에 저도 안산시 시장으로서 고민이,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안산시의 발전에서도 중심은 제조업이다. 저는 이 입장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네, 이게 뭐 고용 문제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모든 걸 보더라도 제조업이 중요한데, 그러나 현재 반월공단만 갖고 안산시가 매달리다시피 있는 거는 도시의 미래에 매우 어려움을 준다. 다른 도시와의 경쟁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던 차예요. 결국은 국가와 국가도 경쟁이지만 도시와 사이도 경쟁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실감도 했고 그걸 아주 항상 자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뒤떨어졌던 안산시,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안산시를 어떻게 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를 앞지를 수 있냐. 이게 이제 항상 저한테는 중요한 이제 화두였고, 숙였는데요. 그래서 김정일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하십시다. 제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와 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준비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실무자가 지난번 총장 하시던 김호성 교수. 이래서 결국은 전국에서 하나를 우선 시범사 뽑는다고 했는데, 안산시가 1등으로 잡혔는데, 하나만 하기 어려우니까 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대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어디 광주인지 뭐 어딘지 하여튼 뭐 두세 군데가 더, 네, 더 추가로. 네. 저 1등은 안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산 테크노파크. 네, 안산 테크노파크를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따르는 토지가 없잖아요. 토지가 없으니까 그 앞에 땅, 자이 아파트를 짓도록 또 안산시가 매각한 그 땅에다가 이 테크노파크를 짓고 연차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정부에서도 오케이 받아낸 거예요. 이게 한양대학하고 안산시가 이제 파트너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두 번째 안산시 행정 맡으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산 테크노파크요. 이제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제 테이프 끊는 건데, 저는 물론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테크노파크가 왜 필요한지, 이걸 통해서 안산시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소위 로드맵을 나 정도 갖는 사람이 또 내 후임으로 올 것 같지 않다. 내가 김정일 총재만하고도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안산 테크노파크를 제가 안산시의회에 물론 제 심증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이걸 경기 테크노파크로 바꿔서 이 경기도가 이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경영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어요. 단 내부의 경영은 안산시장이 갖는다. 그거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었던 손학규 지사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가까운 선배였고 또 저희들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경기도 의원들도 이게 많이 부실화돼 갖고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해돼서 와서 다 좋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을 경기도가 맡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따르는 일을 경기도가 책임지게 만들고 저희는 여기에 이제 이사장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하시고 안산시장은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내부의 그런 그 간부나 이런 직원들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고 이런 각서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안산시장하고 각서 도장 이제 찍고 이렇게 해서 경기 테크노파크로 성격을 바꾼 거예요. 이 경기 테크노파크를 만들 때 안산시가 현금 535억을 냈습니다. 많이 낸 거죠, 그 당시에. 왜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R&D 연구개발 사업을 일으켜야 여기에 대한 여파로 안산시의 교육, 대학들도 바꿀 수가 있고, 공단에 이것을 접목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그런 신기술 기업들을 유치해서 결국은 이게 안산시를 발전시키고 결국은 국가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 김정량 총장님이 지금 이사회를 막 의장이시지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양대학이 5만 평 땅을 임시 쓰게 만들고 그 앞에 2번, 3번 토치장을 안산시가 이제 그걸 우리가 취득을 했죠. 아마 안산시가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늘 지방신문 잠깐 봤어요. 저희는 그래서 경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시험원,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정부기관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종합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R&D 연구개발 지원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들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안산시장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밀려 나와서 지낼 때 김정렬 총장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저하고 손을 잡고서 더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를 객원교수로 3년간 제 생활비를 됐어요. 예. 뭐 이런 얘기 평소 안 했던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 이제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노파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정우 교수 같이 아주 뛰어난 교수가 정책 실장하면서 이런 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양반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 게 또 통하도록 받아준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네. 뭐 일간지에 계속 그런 글도 쓰시고 하는 걸 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명의원 앞에 있는 거. 예. 또 명의원 그대로 잘 있습니다만은 그 해양연구소.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저쪽에 농어촌 공사 연구센터. 이 땅을 전부 취득하겠다고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경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전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 분당 레벨 이상의 연구개발 이제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로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90불억, 89불억을 지금 그게 몇 조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개발 이익금을 여기에다 전부 쓴다. 정부로부터도 받아오지만.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리콘밸리처럼 뭘 하고 싶었냐면 매자년 펀드를 우리가 이 개발 이익금에서 몇천을 낸다. 이게 이제 김 총장님하고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독학을 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개공 교수할 때 한양대 저 스웨덴의 이 테크노밸리 이제 견학도 가고. 그럼 또 뭐 네, 그건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 그래서 나한테 한번 기회가 더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가 오면은 트럼프시 한다. 그러니까 매자님 밴드라고 하는 것은 사체 전환, 이제 사체로 전환시켜주는 이게 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주식 전환부 사채예요. 전환사채. 네, 주식 전환부 사채. 그래서 매자님 펀드를 여기에다 만들겠다. 그럼 여기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구상이에요. 안산시가 이 펀드를 통해서
적어도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한 20에서 30%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좋은 기업들이 이제 꾸준히 브리핑하고 여기에 펀드의 개인이나 회사들이 와서 듣고 투자하도록 이런 꿈을 여기서 실현해 보자. 이게 딱 들어맞았었어요. 그래서 경기 테크노파크 원장은 한양대학에서 만든다. 그 원장이 그 당시에 배성열 박사가 한양대학 교수였는데 배성열 박사가 해서 원장이 하도록 저는 이제 배려를 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손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이후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선. 그러니까 이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청와대부터 없어졌어요. 그 노무현 정부 다음 정부부터. 제가 이 얘기를 또 상세하게 되면 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만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또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이런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포부와 의중 이걸 성공시켜서 반월공단 여기 있는 대학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터전을 삼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물러난 이후에 여기 무슨 벨리라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실버벨리가 무슨 예, 저도 네. 근데 내용은 없어. 그래 하여튼 또 그렇게 이름은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산시가 땅 토지 그동안 제가 옆에서 가만히 토지를 만드라고 이게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건설부, 지금 국토교통부죠.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사무관, 고참, 서기관들, 실무자들, 이분들을 저녁에 나오시도록 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인맥이 없으니까 수자항공사한테 이제 일정하게 부탁 겸 압력 겸 불러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녁 같이 모시고 또 맥주도 따로 드리고 이렇게 인간정이 가지면서 그냥 사정을 한 거죠. 안산시는 갖고 있는 게 없는 도시고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다가 이게 쳐지면 되겠어.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 그 15만 평 자이 아파트 땅 같은 거가 그 실무자들이 그런 딱하게 봐서인지 아니면은 공감을 해서인지 이게 그렇게 해서 생긴 토지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관련된 제가 브리핑할 게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안산시가 땅 팔아서 딴 데 다 썼다네요. 지난번에 제조기 시장 얘기도 듣고 이게 들어보면 쓰긴 잘했다는데 이게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것만이라도, 남은 거는 89% 이것도 1조 수천억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화랑 초지역 개발 그 땅도 그렇게 해서 만든 땅입니다. 거기 안산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만든 땅이 남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길 온천역 앞에 있는 15,000평 정도의 땅도 그렇게 해서 매입해 놓은 건데 이런 토지들을 다시 재생산하라 이거예요. 쓸 생각들만 하지 말고.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그래서 우리가 분당 광교 이상의 아주 럭셔리한 연구개발 단지를 만들어야 반월공단도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안산시 행정을 맡아서 결국은 고통을 겪는 일이 생겼는데 대부도에 매출이선 문제예요. 대부도를 방화문에서 들어가면 맨 끝이 남동이거든요. 거기 약 7만 평 정도로 부르는 작은 섬이 딸려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길이 막혔다가 빠지면 빠지고. 근데 여기가 그 당시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한화그룹입니다. 그 당시에 과거 과거 오래전이니까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겠죠. 다 정부 교섭을 끝내고 거기에 원유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원유 비축기지. 전라남도 여수에 주로 비축기지가 있잖아요. 그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오면은 저장해 놓는 저장 탱크.
그걸 일로 옮기겠다고. 왜냐? 자기네 정유업 공장이 인천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거를 저장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거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임기 시작하니까 닥친 문제예요.